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태블릿 PC의 그 속에 숨어있는 많은 비밀들, 그걸 제가 오늘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보고서가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 확인된 내용이라는 걸 먼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 씨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태블릿 PC 때문에 지금 뭐 말이 많고 검찰하고 뭐 JTBC는 수정한 손대는 흔적이 없다는 둥 이래 하는데, 자, 태블릿 PC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이 대통령 변호인단한테 9월 달에 소위 포렌식 보고서,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 해가지고 689페이지를 탁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국가수에서 지금 제 포렌식 보고서, 똑같은 포렌식 보고서인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양이 엄청나게 지금 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이유부터를 알고 이 사건을 알아야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최초 689페이지를 하게 된 건 뭐냐면은, 이 태블릿 PC 속에는 소위 5개의 파티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4번 방부터 28번 방까지, 지난번에 제가 30번 방까지 했는데 그게 26에서 30이 아니고 24에서 28번, 그 5개의 파티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28번 파티션, 이 부분이 사용자 내역입니다. 사용자 내역이니까 검찰은 일단 사용자 내역만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누가 썼느냐, 검찰은 핵심 그거니까 그 부분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소위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프로그램 쪽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가수는 그걸 전부 다 분석을 다 한 겁니다. 5개 파티션 전부 다가. 그러다 보니까 국가수에서 만든 이 첨부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됐냐면 이게 약 1400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런 점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국가수에서는 이번에 그 포렌식 할 때 분석 기법을 좀 바꿉니다. 검찰에서 사용한 기법이 소위 약간 이 구식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검찰에서 사용한 거는 뭐냐면은 그 파이널 데이터사의 파이널 모바일 포렌식 5 하는 이 기구를 사용해가 포렌식을 했는데, 이번에 국가수에서 한 거는 변호인 측에서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기능이 더욱더 향상된 한컴 GMD사의 MDRED 이 제품으로 해달라. 그래서 그거로 하다 보니까 이 분석 보고서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소위 말해서 이 포렌식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일종의 종합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 종합보고서는 소위 55페이지입니다. 이 보고서는 내용이 뭐냐면, 변호인하고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감정해 달라, 이런 부분을 밝혀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한 국가수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이게 A4 용지로 55장이고, 그것 말고 아까 얘기했던 5개 파티션을 소위 새로운 사용기구로 쭉 분석한 양이 얼마냐? 1.07GB입니다. 그래서 국가수에서도 DVD 한 장으로 첨부해서 이제 보내왔는데, 1.07GB면은 우리가 책으로 따지면 책 한 500권 분량입니다. 양이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이거 지금 분석을 아직 완벽하게 다 못하고 지금 한 절반 정도 분석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수 보고서에서 입증된 50% 분석 결과에서 입증된 진실입니다. 그 진실하고 JTBC 보도 내용하고 검찰의 그동안 발표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국가수에서 줄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 안 한 상태로 변호사한테 자료를 주는 건가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왜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 안 하냐? 자, 분석할 범위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법원에서 할 때는 감정 대상, 감정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을 감정해 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감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국가수의 이 55페이지짜리에도 변호인들이 요구한 이런 부분을 감정해 달라, 검찰이 요구한 이런 부분을 감정해 달라, 그 내용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태블릿 PC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일단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게 국가수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러면은 문서 작성, 수정, 저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발견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 온라인에 접속해가 그게 뭐 네이버 그 오피스 등에 싹 접속을 해가지고 손을 대면은 이게 문서 작성, 수정, 이 저장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놨습니다. 이 태블릿 PC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인터넷 접속 기록, 그러니까 네이버 오피스 같은 인터넷 접속 기록에 접속한 이력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는 문서 수정, 소위 작성, 뭐 저장하는 이런 기능은 전혀 없다. 따라서 자 JTBC가 2016년 10월 24일 최초 보도 때 뭐라 했습니까? 최순실이가 하루 전날 받아가 대통령의 그 역사적인 드레스덴 연설문을 30군데나 30군데나 빨갛게 수정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하고 화면에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 태블릿 PC는 수정하는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수정하는 기능이 없는 걸 어떻게 최순실 씨가 막 수정을 하고 빨갛게나 했겠습니까? 그때 JTBC 그 기자들 나와 이야기하는 게 고영태 말에 따르면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끼고 사는데 얼마나 수정을 많이 했으면은 태블릿 PC가 뻘겠다. 그게 고영태 주장입니다. 그런 걸 같이 이야기하면서 막 여기에 대통령 연설문을 이 태블릿 PC로 끼고 살면서 막 빨갛게 수정했다고 그렇게 다 보도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러면 그건 뭐냐? 악의적인 조작입니다. 결국 그 조작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 결과 결국 대통령은 최순실의 꼭두각시다. 대한민국을 조작하는 건 최순실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여버린 겁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JTBC는 이제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다른 걸 떠나가 소위 말해가지고 문서 작성, 수정, 저장 기능 그거 없는데 그걸 어떻게 30군데나 빨갛게 이 수정했는지 그 부분을 JTBC는 그리고 손석희 대표는 국민들한테 이제 밝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 검색하다가 JTBC 그 뉴스룸 들어가 봤더니 작년에 뉴스 한 게 있더라고요. 네. 아마 지금 그것도 제가 오늘 봐서 저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분야 드레스덴 연설문은 그럼 어떻게 작성되고 어떻게 이동됐느냐 우리가 중요한 게 드레스덴 연설문이니까 자 드레스덴 연설문이 이 태블릿 PC로 쫙 추적을 해보니까 국가수에서 2014년 3월 14일입니다. 자 드레스덴 연설이 있었던 날은 2014년 3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보름 전에 김아영이라는 사람이 최종 작성해서 수정을 했는데 이 문건이 3월 27일 오후에 김파2014@gmail.com 이 메일로 보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월 14일 날 김아영이가 지금 김아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 중인데 그게 김파한테 갔다 이거예요. 김파2014한테. 자, 그러면 김파가 누구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 김파를 확인한 게 2016년 11월 7일입니다. 이게 검찰 수사 보고서입니다. 검찰 수사 보고서에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경로 확인 김파2014 지메일이다 하고 이제 검찰이 이런 보고서를 탁 냅니다. 그 다음날 그 이틀 뒤에 11월 9일날 검찰이 김종일을 부릅니다. 왜 김종일을 부를까요? 김파2014 김희종이니까 검찰이 부릅니다. 불러가 조사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검찰이 묻는 질문까지 다 지어버렸습니다. 답 시커멓게. 왜? 김희종 행정관이 소위 말해가 이거는 제 이메일이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최순실이 안 봤다. 바로 이거 김희종이가 봤다. 김희종이가 소위 이메일로 소위 접속했다. 딱 그거예요. 그거 감추려고 이 진술조서를 시커멓게 검찰이 조작입니다. 계속 제가
이 말씀드릴 겁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 조작했는지. 근데 검찰은 이런 자료를 변호사한테 줘도 판사가 아무 제지를 안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를 하죠. 검찰한테 소위 무결성 자료가 이거 지우지 않은 거, 그리고 인적 정보를 지우도 되지만 지우지 않은 깨끗한 자료를 내놔라 하면은 그건 놓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뭐 요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데. 자, 그리고 드레스덴 연설이 이루어진 시점이 2014년 3월 28일입니다. 그럼 그때 최순실이 어디 있었냐? 그리고 최순실 출입국 기록, 이 출입국 기록도 제가 뗀 게 아니고 검찰이 이제 수사 기록으로 법원의 기록에 첨부한 건데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 보니까 2014년에 최순실 씨는 4번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는 검찰이 그건 밝혀놓지 않고 4번 한국을 떠났다 들어왔다. 그런데 2014년 2월달, 5월달, 7월달, 11월달이에요. 3월달 드레스덴 연설에서 3월달 한국에 있었습니다. 최순실은.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자, 그럼 이 태블릿 PC 제일 중요한 개통자는 누구고, 소유자는 누구고, 사용자는 누구냐, 이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는 이제 국가수 보고서에 딱 따르면 자세히 나옵니다. 2012년 이미 그는 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6월 22일 낮 12시 9분에 유심 칩이 장착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개통이 됩니다. 12시 9분입니다. 그때 그럼 유심 칩을 사고 이거 개통한 사람, 그건 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김한수예요. 그리고 월 사용료 23,000원. 그 납부자 김한수의 신용카드로 그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김한수가 법정에서 증인 나와가지고, 예, 제가 뭐 올해 7월까지 계속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태블릿 PC의 개통자고 소유자는 결국 김한수. 이거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용자예요. 그럼 그 전에 말씀드릴게. 그럼 김한수는 누구냐? 우리가 김한수 하는데, 김한수라는 사람은 일단 197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0입니다. 나이가,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예. 그리고 김한수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의 SNS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선임 행정관이 됩니다. 선임 행정관 2급입니다. 이게 이 사람 김한수인데, 이 김한수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하고 상문고등학교 동기가 이병헌입니다. 그럼 이병헌은 또 누구냐? 최순실의 바로 위에 언니가 최순덕이고 그 위에 언니가 최순영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제일 큰 언니입니다. 최순영의 큰아들이 바로 이병헌입니다. 그래서 이병헌과 김한수는 고등학교 동기로서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리고 장시호는 소위 말해가지고 장시호는 79년생입니다. 김한수보다도 2살 어립니다. 자, 이병헌, 김한수가 만나고 할 때 장시호는 그냥 오빠들 모임에 따라가고, 또 장시호가 소위 말해서 김한수한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그런 건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사람이 장시호 오빠, 그 사람이 장승호입니다. 장승호는 조금 더 등장하니까. 장승호는 대신에 78년생이다 보니까 김한수보다는 한 살 어린 그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아는 상태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사용자를, 그럼 이 태블릿 PC를 사용을 누가 했느냐? 사용자를 추정할 수 있는 게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니까 여기에 이메일 3개가 깔려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그레이트팍 1819, 그리고 골뱅이 gmail.com, 또 하나가 gc9876, 그리고 gmail.com, 또 하나가 김파 2014입니다. 이 3개가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레이트팍, 뭐 gc, 뭐 김파 갖고는 도저히 모르는데 그 앞에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이메일은. 자, 닉네임이 뭐가 있느냐? 하나가 가은이에요. 가은. 그럼 가은을 추정을 해보니까 김희종의 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00%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안 드리는데, 일단 가은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이가 있습니다. 연이는 누구냐? 그는 김한수가 지난번 법정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병헌의 딸이다. 그러니까 유연이가 아닙니다. 연이입니다. 연이. 그리고 여기 철이라고 나옵니다. CHUL. 철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철은 누구냐? 그건 2012년 대선 때 그 SNS 팀의 김철수입니다. 이 사람은. 그건 다 확인됐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유연이가 있다. JTBC는 유연이가 있다. 이 유연이가 정유라의 그 개명 전 이름이니까 이게 최순실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유연은 이미 삭제된 이름이고 하니까 이 이메일 앞에 닉네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 유연이가 뭐 최순실과 관계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그리고 중요한 게 김파 2014 앞에 닉네임이 송파랑입니다. 송파랑. 야, 그래 이 송파랑 이거 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송파랑이가 누군지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저도 추적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사용자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면은 일단 김한수, 김희종, 그리고 이병헌, 그리고 김철수, 그리고 장시호 등 다수가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주장합니까? 주장 근거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가 사진이 있다. 제주 사진이 있다. 또 하나는 최순실의 동선, 그리고 제주도 동선, 독일 동선하고 일치한다. 딱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사진부터 제가 좀 거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스마트폰에 최순실 사진이 찍혀 있다 칩시다. 그럼 이 스마트폰 누구 겁니까? 제 겁니까? 최순실 겁니까? 사진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순실 사진은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태블릿 PC 안에 있고, 그리고 이 태블릿 PC는 사진 촬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셀카 하는데 뭐 자기가 지금 셀카 어쩌고 하는데 최순실 사진은 손이 둘 다 딱 올라가 있어요. 하나는 입 앞에 가 있고 하나는 올라가 있어가 테이블 위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최순실 본인이 뭐 찍었다.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제3자가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최순실은, 자기는 이거 태블릿 PC 선 적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다는데, 그럼 왜 당신 사진이 이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느냐? 그 부분을 그동안에 묻지 못하다가 이제 이번에 검찰이 포렌식 보고서를 내니까, 그 포렌식 보고서 중에 사진 부분만 들고, 권영강 변호사가 서울 동부구치소로 찾아가가 최순실 피고인한테 보여줬습니다. 자, 이 태블릿 PC에 당신 일의 사진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최순실이 쭉 사진을 보다가 이제 기억난다 이게요. 기억. 그게 뭐냐? 2012년 6월 25일 날 장성호가 모처럼 귀국했다. 장성호는 누구냐면 바로 자기 언니 최순덕의 큰아들입니다. 장성호는 베트남에서 유치원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일하다가 모처럼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소위 장성호 그 가족들, 그러니까 최순덕의 남편 장석칠, 그리고 장성호의 동생 장시호, 그리고 장성호의 와이프, 그리고 딸, 그게 장시연입니다. 한 두서너 살 되는 여자인데 이런 가족들하고 저녁 먹는 자리, 그 자리에서 찍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그러나 내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는 내가 모른다.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식점이 중국 음식점 은이다 하는 것까지가 최순실이가 다 기억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진들, 이 태블릿 PC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총 16장입니다. 이 태블릿 PC로 찍은 사진 16장인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시은이, 그러니까 장성호 딸, 어린애 딸, 이 사진이 7장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사진은 2장이에요. 그리고 이병헌의 사진, 장성호 사진이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는 가족들 모임이고 그날 모임의 주인공은 장성호, 그리고 장성호 딸,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에 최순실 얼굴 사진 하나 찍혔다. 그래서 그게 최순실 거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느냐? 이 사진 찍은 사람, 이 바로 나옵니다. 검찰은 알아요. 이 사진 찍은 사람이 김한수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도 그날 장성호, 장시호 그 부부, 그리고 그 부모님, 거기에다가 이병헌이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김한수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권영강 변호사한테 최순실 씨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한수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남자 사진은, 남자는 그 장시호 오빠 장모 씨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그 장모 씨의 딸 누구입니다. 검찰이 바로 다 확인합니다. 이 가족관계 증명서 다 떼가지고 장성호고 그런 걸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장성호란 이름, 장시은이란 이름 검찰이 다 알면서도 딱 숨겨버립니다. 검찰은. 그래서 이미 검찰은 장성호 사진, 장성호하고 그때 찍은 거, 그래서 최순실이가 주인공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검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사진이 태블릿 PC 속에 있으니까 최순실 거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고 그리고 검찰이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재판에서 이게 거론되지는 않았던 아니요 거잖아요. 다 제출됐습니다. 법원에 제출됐는데 20만 쪽입니다. 기록 20만 쪽에 요만큼이 지금 있으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이 자료를. 그런 그거예요. 자 그리고 검찰이 이거 중국집 그것도 다 확인합니다. 아 그러면 중국집 가가지고 솔직히 그럼 그날 누가 돈을 냈느냐 그 영수증하고 다 뒤지면 다 나올 건데 그건 확인 안 하고 사진 찍은 장소는 이 중국집이다. 그래서 중국집 이 수사 보고서에 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다 파악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검찰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게 서로가 신문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들어도 얼마든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해가지고 검찰이 차라리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 밝혀주면 됐는데 검찰은 그냥 즐긴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래 이게 가족 사진이고 최순실은 그냥 가족 사진 일부였고 찍은 사람은 김한수고 다 알면서도 뭐 검찰 굳이 말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속이 통화 크고. 내용은 3년 전까지도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거 식당에 가서 누가 결제했는데 신용카드만 확인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수사 보고서만 보면은 신용카드 그런 내역을 검찰이 진짜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확인을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도 이거 안 붙였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제주도 동선입니다. 최순실 씨가 제주도 갔을 때 그게 이게 있다. 위치 정보, 텔피시 위치 정보가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딱 발표한 그거 아닙니까? 2012년 8월 15일 날 최순실 씨가 제주도에 있었다. 바로 그 전날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가가 그 다음날 올라왔다. 그래서 이건 최순실과 동선이 움직이는 그 동선이 일치된다라고 2012년 8월 15일이라고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이게 수사보고서에 이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실 국내 비행기지만 비행기 탈 때는 신원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대한항공에서 정말 비행기를 끄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공항 나갈 때 주민등록 정도는 확인하니까 나간 게 있는 건지. 그렇죠. 이제 그 정도만 해도 되고 하는데 검찰이 얘기 보고서 보면 조사 자체를 재판에서 아예 거론 안 한 거잖아요. 결혼했죠. 이거 자기네들이 했는데 발표를 했죠. 검찰이 수사 보고 발표를 할 때 태블릿 씨하고 최순실의 제주도 동선이 그리고 독일 동선이 일치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인 발표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인 발표인데 이 발표문 보고 저는 진짜 대한민국 검찰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완전 조작입니다. 검찰이 국민을 속이고 소위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 검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2년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최순실 씨가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8월 15일 날 위치 보고 있다. 보고서를 써놓은 검찰이 국가수에다 이 질문을 딱 합니다. 국가수에다가 최석원이 2012년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주도에 체류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태블릿 PC 사용자가 제주도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네이버 앱 사용 시 나타나는 위치 정보 등 이런 것들 자료가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국과수에 묻습니다. 이미 자기네들은 그 확인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검찰이 묻습니다. 국과수가 바로 대답 딱 합니다.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국과수와 이 태블릿 PC를 보니까 두 개의 위치 정보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위치 정보. 하나는 그러니까 2010 8월 15일 날 하나는 2012년 6월 22일입니다. 그것도 오후 6시 4분. 그건 뭐냐? 개통한 날짜예요. 6월 22일. 낮에 12시 개통해가 오후 6시에 이게 위치 정보를 누가 확인해 본 모양이에요. 사용자가. 딱 확인해 보니 어디냐? 강남이에요. 경도 37도, 위도 127도. 이 자세히 나옵니다. 국가수 보고서에. 강남이에요. 강남. 대충 위치를 보니까 김한수 사무실 부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간 거, 제주도 이게 태블릿 간 거 있느냐? 제주도 간 거는 있다. 있는데 그게 2012년 8월 15일이 아니고 2013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완전 1년이 차가 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재미난 게 뭐냐? 검찰이 2012년 8월 15일 갔다 하면서 이제 소위 제주도 그 경도하고 위도를 탁 표시해놨습니다. 이 위도가 33.2636489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국가수도 그 맞습니다. 2636489의 위도가 맞습니다. 경도도 또 맞습니다. 근데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 검찰 자체에 확인한 시각은 2012년 8월 15일
1시 46분 16초 이때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2013년 거 이거 제주도 간 거 기록을 탁 보니까 낮 12시에요. 여긴 새벽 1시고. 그렇다면은 검찰이 아니 이런 완전히 하나는 새벽 1시짜리 기록이고 하나는 낮 12시짜리 기록인데 이걸 그냥 짜집게가 이거 인양 이 사실 인양 여기에 경도 위도까지 표시해가 재판부에 내놓으니까 재판 볼 때 그래 2012년 8월 15일 그래 태블릿PC 제도 있었고 최순실 그때 제도 있었다. 아 맞다. 국가수가 말해줘요. 2012년 아니고 2013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예요. 얼마나 국민을 속였습니까? 정말 검찰은 멍청하던가 정말 악의적인 거예요. 독일 체류 요구입니다. 독일 영사콜이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다 인정합니다.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2012년, 2013년에 독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사콜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에. 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순실 씨 아까 출입국 기록 제가 그거를 쫙 봤어요. 쭉 보니까 2012년에 최순실 4번을 출국했습니다. 4번을 출국했는데 1월 28일부터 2월 6일, 또 5월달, 6월달, 7월달이에요. 자, 검찰이 로밍, 이 태블릿 PC에 독일 영사 로밍 있는 게 7월 14일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4번 중에 한 번은 태블릿 PC에 독일게 있다. 좋습니다. 다음에 2013년에도 4번 출국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2월달, 5월달, 7월달, 11월달입니다. 그중 역시 그 7월달 여기에 태블릿 PC에 영사골이 빡 찍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2012년에 4번을 독일 갔습니다. 그럼 한 번 때는 태블릿 PC 들고 가고 나머지는 안 들고 갔다. 자, 2013년에 또 4번 독일 갔습니다. 자, 한 번은 태블릿 PC 들고 가고 나머지 또 안 들고 갔다. 8개의 동선, 그 8개의 동선하고 태블릿 PC 동선이 일치한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그래, 검찰 발표 맞습니다예요. 자, 8번 출국 중에 딱 2번, 2차례가 딱 맞은 거예요. 그거 갖고 최순실 끄다. 검찰은. 그건 자의적 해석입니다. 그럼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용자로 추정되는 김한수, 김희종, 이병헌 이런 사람들의 출입국 기록도 같이 대조를 해야죠. 대조를 해야 봐야 태블릿 PC가 과연 누가 사용했고 진짜 그때 독일 간 게 맞는지 이게 확인될 거 아닙니까? 다음 또 하나. 그러니까 일단 검찰의 주장은 아까 사진 부분, 다음에 동선 일치 부분 상당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의적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석해가 그냥 보도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태블릿 PC가 소위 말해가지고 JTBC가 입수한 이후에 진짜 깨끗하냐, 소위 말해서 손을 댔느냐 안 댔느냐 이 여부를 확인해달라. 그래서 국가수 대답이 딱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JTBC가 입수한 날입니다. 그때부터 10월 31일까지 생성되거나 수정된 파일이 3,08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소위 말해서 나무의 손을 우리 속된 말로 엄청나게 나무의 손을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태블릿 PC 입수 과정부터 가만히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십시다. 2016년 10월 18일 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JTBC 김필중 기자가 WK 사무실 방문해가 고영태 책상 속을 뒤지면서 태블릿 PC를 발견했다. 그리고는 김필중 기자가 들고 갔다. 물론 건물 관리인 노광일 씨가 흔쾌히 동의하래. 노광일 씨 법정에서 내 손석희 사장 존경한다. 그래서 다른 기자는 안 줘도 JTBC는 그냥 갖고 가게끔 했다. 그러니까 김필중 기자가 9시 10시 무렵 들고 가가지고 내가 5시 퇴근인데 내 퇴근 무렵에 막 갖다 주더라 이야. 그래서 18일날 받아가 그 열었고 그 다음에 19일날 다시 와서 김필중 기자 다시 와서 이걸 들고 갔다. 자, 노가일 씨가 이거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했고 JTBC에 직접 인터뷰까지 하면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자기는 옛날엔 통진당 당원이었으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뭐 당비 꼬박꼬박 내고 있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수에서 딱 분석을 해보니까 10월 18일 오후 5시에 이제 노광일 관리인이 이걸 받아가 고영태 책상에 넣어놨다는데 오후 5시인데 이 보니까 여기 오후 5시 47분에 아까 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장성호 사진이 이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위 JTBC가 장성호 사진을 집어넣은 거예요.
장성호 사진을 오후 5시 47분에 그러면은 노가연 씨가 아이고 5시 내 퇴근 무렵에 받아 열었다가 그 다음날 넣어놓았다가 그 다음날 들고 갔다가 아니고 받았다는 그날 이미 막 자료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뭐냐, 노가연 씨 법정 진술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고 또 그분이 JTBC에 나가서 그동안 인터뷰한 내용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JTBC가 장성호 사진을 왜 집어넣었을까? 참이 궁금합니다. 저도 이분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장성호를 아는 사람, 장성호를 알고 장성호 이 사진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 태블릿 PC를 JTBC에 제공했을 가능성, 저는 가능성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고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추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소위 말해가지고 JTBC 보도 내용은 상당히 악의적이고 조작됐고 왜곡됐다는 건 다 드러난 마당이고, 이제는 이 태블릿 PC가 어떻게 고영태 손을 거쳐가지고 소위 JTBC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조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JTBC도 이제 국민들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장성호 사진을 넣게 되었는지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왜 30군데 빨갛게 참 수정한 건 없지만은 참 우리가 이렇게 조금 왜곡 과장되게 보도한 말 못할 사정,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언론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한 50% 분석한 그런 내용이고, 자, 지금 계속 분석 중입니다. 전문가들이. 그거 보니까 참 미스테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서너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미스테리한 내용입니다. 자, 카톡이에요. 지금 독자들도 그 카톡은 어떻게 됐냐, 복원이 됐느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카톡 이거 관련해가지고 눈여겨볼 아이디가 하나 있어요. 그게 장성민입니다. 성민 해가지고 나오는데 영어로. 이 참 장성민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금 미스테리 인물이에요. 근데 이 장성민 이 카톡 이 아이디로 추적을 해가니까 전문가들 해보니까 정의당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정의당의 유명한 의원들부터 뭐 이름 다 나옵니다. 제가 그거 아는데 그 이름까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나는 게 송파구, 서울 송파구 그쪽의 어느 지역구 이건 국회의원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송파랑이라는 게 이게 음식점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음식점도 추적하던데 송파랑이라는 게 이게 송파랑 그리고 송파와 함께 송파 무슨 구와 함께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정치적 뭐하고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장성민은 보니까 지금 거의 김한수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민은 김한수의 가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태블릿 PC 사용자들이 소위 트윗 그리고 페이스북 그쪽을 저희들이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전문가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희종 같은 경우, 김희종 씨도 청와대 이제 선임 행정관 지낸 분인데 한양대학 출신입니다. 한양대학 출신인데 이 김희종 씨의 트윗하고 그리고 김희종 주변 사람들, 그게 물론 제가 이름 공개 안 하겠습니다.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 가까운 사람들 그 페이스북 쫙 추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보니까 세월호가 등장합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엄청난 게시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아직 저는 지금 추적 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방당 사진. 자, 오방당 사진 어떻게 됐냐? JTBC 본 그거 아닙니까? 최순실이가 집어넣었다. 오방당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최순실께 봤다는 거예요. 자, 오방당은 JPG 사진으로 사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JPG 사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미 변호인도 그렇고 검찰에서 질문합니다. 오방당 JPG 사진은 태블릿 PC에 임의로 삽입된 것이냐, 아니면은 이메일에 첨부된 형태로 태블릿 PC에 도달하여 태블릿 PC 사용자가 열람한 것이냐, 그 여부를 알려주세요. 이 검찰이 이제 질문한 내용이에요.
국가수에 이렇게 딱 대답합니다. 자, 그 폴더 오방랑 JPG 사진이 있는 그 폴더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폴더입니다.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첨부되었다든지 다운로드 되었다면은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 외부에서 이렇게 한글로 삽입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메일 다운로드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임의로 삽입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인데 국가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러니까 소위 오방랑도 누군가가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게 검찰일 수도 있고 JTBC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이 태블릿 PC 속에 넣어가지고 결국 이건 최순실 거다 하는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록 아까 이야기했던 1.07GB입니다. 지금 이걸 계속 지금 분석 중인데 분석되면 될수록 이 소위 대통령 탄핵의 진실,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으로 작동한 게 태블릿 PC지만은 이제는 거꾸로 대통령 탄핵의 진실과 관련된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태블릿 PC입니다. 국가수는 소위 말해서 아주 이 분석표를 보고 전문가들은 전부 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아주 분석을 잘했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을 의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최순실 게 아닙니다 하고 확실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은 국가수는 단정적인 표현을 안 썼지만 이 최순실하고 아주 무관하다는 증거를 곳곳에 지금 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자유한국당 이 태블릿 PC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팀에서 오늘 회의를 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만든 55페이지짜리 자료, 이 자료라도 일단 공개를 하는 쪽으로 이 공개를 하면 국민 여러분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더 보려면은 소위 1.07GB 되는 엄청난 자료인데 그거 보면 여기 이제 첨부 파일 여기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로 해놨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저 엉뚱한 소리 합니까? 최순실께 맞다고. 아니 JTBC는 왜 검찰 말만 자꾸 합니까? 자 지금 언론들 보세요. 오늘 11시에 김진태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보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월요일날 언론에서 뭐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길래 벌써 자기나 그 가짜를 심어 놓으려고 저렇게 하고 사실을 보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당장 재판 그만두고 이 재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의 실체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그리고 정호성한테 씌워진 공무상 비밀nu설 이 부분을 다시 살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런 소위 말해 비밀도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또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